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미 된 것이니까 할 수 없이 했다. 했는데 그 화란의 그 연기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 큽니다. 이 기금이 작년 1월 달에 한전에서 전부 다 투자금을 빼갔습니다. 한전이 그렇게 하면 소용없다. 그 한전 전체 투자의 7%나 된다는 어마어마한 돈을 빼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인류는 탄소 중립에 실패할 것이고 탄소 중립이 실패하면 지구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 기반 자체가 무너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도 ESG 경영도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은 우리가 애써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다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구 B가 없습니다. 다른 지구가 없기 때문에 대안도 B 대안이 없고 오직 A 대안뿐이 없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탄소 중립, ESG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인데 아시아 기자협회 회장이시죠? 아시라프 달리 기자의 질문이 영상으로 와 있습니다. 영상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باسمي واسم كل الأعضاء في جمعية الصحفيين الآسيويين أرحب بالسيد بان كيمون الأمين العام السابق للأمم المتحدة كما أشكره لأنه كان أول من دعم انطلاقة آسيا إن برسالة هي الأهم في وثائق مسيرتنا. باسمي واسم كل الأعضاء في جمعية الصحفيين الآسيويين أرحب بالسيد بان كيمون الأمين العام السابق للأمم المتحدة كما أشكره لأنه كان أول من دعم انطلاقة آسيا إن برسالة هي الأهم في وثائق مسيرتنا. وأنني أسألكم معالي الدبلوماسي الكبير لقد مر عقد كامل على هذه الانطلاقة فكيف تقيمون أداء الصحافة ليس فقط في آسيا إن ولكن في العالم كله؟ سؤالي الثاني هل يستحق الصحفيون الذين يغطون هذه الأحداث الخطرة ويقاومون الفساد المستشري والديكتاتورية ويدعون لحماية البيئة أن يحصلوا على جواز سفر دبلوماسي إن مهامهم يكتنفها الخطر على حياتهم ويحتاجون للتنقل الآمن؟ أخيرا وبحكم اهتمامي هل يمكن للصناعات الثقافية في الصحافة والإعلام أن تساعد على نشر السلام ورسالته بين الأمم؟ شكرا لكم.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립니까? 유튜브로 듣고 있다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여튼 다 여기서 통역을 해서 좀 알려주시죠. 뭐. 예. 우선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3부의 제4부의 권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언론을.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그냥 비공식적이지만 언론이 국가의 그 제4부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언론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세계에서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꼭 편한 환경에서만 있는 건 아니다. 언론이 많은 탄압도 받고 탄압을 벗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유 뭐 이런 것도 보호가 안 된다. 여러분들의 기본권, 그 basic right and freedom 이런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언론을 우리가 보호하고 언론을 존중하고 언론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전 세계 여러 문제를 볼 때에 언론인들의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 나라들 이런 데서 언론이 마음대로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탄압을 받고. 저는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중에 이 언론인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BBC 영국의 BBC 기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붙잡혀 갖고 이 무장 세력들한테 붙잡혀 갖고서 고생했었을 때에 제가 라이브로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람을 석방시켜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그다음 BBC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 사람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언론인들의 그 석방을 위해서 제가 사실 많이 그 독재 정권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독재 정권을 싸우고 그 사람들의 그 기본권을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공로를 해서 한번 그 BBC의 초청을 받아서 BBC 본사에 갔죠. 본사에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웬 그 기자들 중에 그렇게 어디 가서 붙잡혀 갖고 릴리즈가 되고 석방이 되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에 대한 그 감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란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란에 가서 붙잡혀 갖고 상당히 고생했었을 때에 제가 이란 대통령 외무장관하고 계속 얘기해서 그 사람을 풀어냈죠.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그 뉴스위크 카나다 기자 이란에서 붙잡혀 있었을 때 그 사람들 제가 이란 대통령하고 직접 담판을 해서 풀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저한테 와서 감사 인사를 표시했고 또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제가 극적으로 또 다시 만나고 여러 가지로 참 이건 신문에 다 보도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많은 언론인들이 제가 사무총장 했을 때에 저의 그 어떤 역할 이런 걸 해서 석방이 됐다. 그런 점을 언론에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제가 절대 이런 거 보도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해서 조용하게 그 소위 일종의 그 조용한 외교죠. 그 quiet diplomacy. 아마 이런 거 자랑하고 하면 두 번 다시 그 역할을 못하죠. 제가 이 사람 내가 풀어놔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미 사무총장 그만두지도 5년이나 지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마침 질문이 그런 게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론이 많이 보장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 정부에서 또 좀 자성을 좀 하시고 또 특히 정치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언론에 보도 안 되면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소식이 뉴스가 언론한테 제대로 가야 그게 이제 바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세계 평화 번영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